SK이타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한가연구소 안소호 대표입니다. 바람과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재생에너지 사업, 그 중에서도 바다 위에 거대한 풍력단지를 짓고 전기를 저장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SK이터닉스입니다. 작년 11월에 17,000원대까지 빠졌던 종목이 4월에 76,700원까지 4배 넘게 치솟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18.5% 폭등하며 57,900원까지 솟구쳤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에 2배가 넘게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 차트를 보신 주주분들 마음이 영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장중에 61,90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으니까요. 이것도 꼭지 잡은 거 아니냐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윗꼬리 사실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셔도 되는 자리예요. 이유는 끝까지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크게 세 분류예요. 평단이 안 좋아 대응이 필요하신 분, 저가에 잘 사두고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 그리고 SK이터닉스가 매력적인데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분, 세 경우 다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마디씩 꼭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국 안에서 풍력 사업을 새로 못 짓게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미국 17개 주가 이건 위법이라고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작년 말에 이 명령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끝까지 다투려던 항소를 오늘 스스로 취하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백기를 든 겁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전 세계 풍력 시장이 다시 깨어난다는 신호죠. 그런데 이 회사한테는 더 결정적인 이슈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KKR이에요. 평생 돈만 굴려온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 KKR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통째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주인이 KKR로 바뀌어요. 생각해보세요. 일 안 하고 전쟁이 터지고 기름값이 요동치는 그 살벌한 와중에도 천하의 KKR이 굳이 한국의 이 재생에너지 회사에 수천억을 베팅한 겁니다. 강남에서 건물만 수십 채 가진 큰손이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알짜 땅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큰손이 아무데나 돈을 넣겠습니까? 이건 한 회사 얘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금이 점 찍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기 출렁임에 방향이 바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이제 차트와 수급을 같이 보겠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건 그만큼 위에서 차익 물량이 쏟아졌다는 뜻인데 핵심은 그 엄청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느냐입니다. 수급을 보세요. 어제도 기관은 25만 주 넘게 담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차익에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라는 큰 손이 묵묵히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윗꼬리는 개미가 무서워 던진 흔적이고 그 아래 받친 몸통은 기관이 받쳐든 증거입니다. 던지는 쪽이 주인이 아니라 받아내는 쪽이 결국 그 주식의 진짜 주인이에요. 그러니 이 윗꼬리는 추세가 꺾인 신호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손바뀜의 흔적인 겁니다. 목표 가격 안내 드릴게요. 한 증권사는 목표가를 6만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6만원이 도착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고 봐요. 왜 10만원까지 열려 있는지 논리로 풀어드릴게요. 그 6만원은 회사의 살림 미천에 시장이 6배를 쳐준 값이에요. 그런데 첫째, KKR이 키를 잡으면 세계 최고의 운영 노하우로 그 살림 미천 자체를 훨씬 빠르게 키웁니다. 둘째, 지금 인천구럽도 750MW짜리 해상통력 입찰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고 하반기엔 전기저장 사업과 수소 입찰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이게 수주로 현실이 되면 미천이 또 한 번 불어납니다. 셋째, 오늘 미국 규제까지 풀리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다시 쳐주는 값 자체가 올라가요. 미천이 커지고 거기에 쳐주는 배수까지 올라가면 그 둘이 곱해지면서 가치는 산술이 아니라 곱셈으로 뜁니다. 솔직히 위쪽 끝이 정확히 어디일지는 누구도 단정 못해요. 다만 확실한 건 세계 최고의 큰손이 통째로 사가는 회사를 시장이 6만원에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실 일은 큰 방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뿐이에요. 다만 47,000원 선만은 지켜봐 주세요. 여기가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한 박자 쉬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 위헌 소송에 백기를 미국 정부가 들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깨지기 정말 쉽지 않다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AI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에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은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발견해서 벌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는 AI를 움직이는 메모리의 시대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메모리 다음 시대가 온다면 시장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사실 AI가 커질수록 연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자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리선을 깔아놓은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아예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술을 광반도체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부릅니다. 과거 AI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HBM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자금은 AI가 HBM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답이 빛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광반도체 시동 거는 이유가 정말 이거일 수도 있다. 그때 시장은 다시 광반도체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HBM이 오늘의 금광이라면 광반도체는 아직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금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늘 금이 다 나온 뒤가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직전에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의 AI 수혜주가 아니라 AI 다음 퍼즐에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광반도체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광반도체 이후에 숨겨진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를 GPU와 한 몸이 되게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AI는 GPU로만 추론을 하지만 양자 컴퓨터와 한 몸이 되면 영원한 병목의 통행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 어렵게 찾았는데 시가총액은 700억 원, 양자 컴퓨터와 GPU를 매끄럽게 한 몸처럼 동기화시킬 퀀텀 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는 단돈 2,000원 수준입니다.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통해 어렵게 발굴한 종목인데 저는 쫓기듯 따라 사는 거 안 좋아해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자리 오면 제가 먼저 차분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종목명을 바로 풀면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 매수가 몰려 흐름이 망가지니 문자 주신 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좋은 자리에서 같이 가시죠. 010-2747-7435로 양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 기업의 보고서와 평단 흐름, 대응 기준까지 무료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하단 구독과 좋아요, 정말 10초도 안 걸리는데 어려운 일 절대 아니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